러브 FM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 (103.5) SBS 러브 FM 라디오 북카페에서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9시까지 독서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이 꼭 읽어야 할 고전 필독서를 들려드리는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사마천 원작 김원중 역자의 사기입니다. 중국을 넘어 동양 역사서의 근간이 되는 작품으로 거대한 역사인 동시에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고찰을 담은 불후의 명저입니다. 라디오 드라마 사기에서는 사기 중 가장 흥미로운 부분인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는 과정부터 민초였던 유방과 항우가 과연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 나라를 세우는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천하를 사로잡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이 만고불변의 진리를 담은 드라마 사기 6번째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 황제는 사방의 백성들을 변경을 지키는 군사로 수많은 토목공사의 노역으로 징발했다. 그래서 웅장하고 거대한 아방궁을 지하에 궁궐을 짓는 태산같이 큰 자신의 무덤 등 건조물을 짓게 했다. 또 온 나라 구석까지 통하는 도로를 만들게 해 몇 차례나 전 국토를 순회했다. 시황 37년 나이 50이 되는 해 황제는 마지막 순행이 될 도정에 나섰다. 집에 이번 순행은 강남 행차를 할 것이요. 천하라에는 군병 잔당 도적들이 있사오니 20만 대군이 수행할 것이옵니다. 짐의 올량차 경호는 조고와 환관들이 하게 하고 좌승상은 이번 순행에 동행하시오. 우승상 풍거질은 함양성에 남아서 지키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겠사옵니다. 군사 30만이 함양성을 지킬 것입니다. 일을 꾸밀지도 모르니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을 몽이가 감시하도록 하시오. 충신 몽이가 임무를 잘 수행할 것이옵니다. 그리고 이번 순행에는 막내 공자 호해가 한사코 따라가겠다니 데리고 가야 하겠소. 올량차 안에서 짐이 호해와 함께 잠도 잘 수 있을 것인즉 이젠 호해 공자님도 관례를 치르시고 간을 차셨으니 짐의 눈에는 호해가 아직 철부지로 보이는데 황제의 행렬이 함양성을 나갔을 때 마침 노역으로 징발돼 함양성 밖에서 토목공사를 하고 있던 유방이 이 천하 권력의 행렬을 목격했다. 여봐, 유방, 저 술에 타고 있는 저 사람이 저 황제 아닌가? 부럽다. 대장부로 태어나서 저 정도는 돼야지. 참, 이 진나라는 이 권력을 황제 한 사람이 쥐고 있으니까 그 누구든 황제 목만 베면 황제가 되겠네. 응? 그봐, 유방, 자네는 혹시 그럴 생각 없나? 예끼. 이 사람이 정신줄을 놓았나? 누가 감히 그런 생각을 하겠어? 이것이 훗날의 한고조 유방이 그때 지니고 있던 인간성이었다고 사마천은 읊조렸다. 순행의 행렬이 도읍에 들어가면 군중이 쇄도해 황제를 구경했다. 그때는 백성들이 코를 땅에 박고 엎드리는 예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존경의 념이라곤 털끝만큼도 없는 눈으로 황제를 구경한다. 행렬이 예전의 초나라 땅 회계를 지날 때 그 군중 속에는 훗날의 초패왕
항우와 항우의 숙부 항량이 있었다. 이들은 초나라 회계 사람이다. 황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얼굴 좀 보자. 황제가 창을 열고 내다본다. 저 사람이 황제라 칭하는 정인가? 항우야, 저 황제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저놈의 목을 치고 저 자리에 대신 올라갈 것입니다. 너 죽고 싶냐? 삼족이 멸한다. 순행은 물이 아름다운 회계 땅을 거쳐 북상해 양자강을 건너 산동 반도의 해변 도읍 낭야를 지나면서 황제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병마가 황제를 덮친 것이다. 황제는 이 병이 죽음을 몰고 오리라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 북상하도록 명해 행렬이 사구에 이르렀을 땐 병이 위중해졌다. 올량차 안에는 환관 조고와 어릴 때부터 조고에게서 교육을 받아 스승으로 따르는 호해 공자, 이들 두 사람이 죽어가는 황제를 지켜보고 있었다. 증거불영 어찌하오? 어찌 해야 좋소? 공자님, 조용히 지켜보시지요. 폐하께서는 숨을 거두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이제 폐하께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뭐? 아버님! 공자님, 소리를 낮추십시오. 폐하께서는 승하하셨지만 지금부터 이 올량차 안에 살아 계시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순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함양성으로 돌아가기까지 폐하께서 살아계신 것으로 해야 합니다. 공자님은 신이 하자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에 해야 하오? 호해 공자님을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라니. 이젠 승상을 불러야 하겠습니다. 승상 이사에게만 알리는 것이요? 여봐라, 그 누구 있느냐? 예. 가서 승상께 이 올량차에 오시라고 여쭈어라. 예. 승상은 신이 계획하는 일에 반대를 못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증거불영은 지금 무슨 음모를 꾸미는 것입니까? 지금 진나라에는 태자가 없습니다. 하여 호해 공자님이 황제 위에 오르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부소 형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황제 위는 장자인 부소 형님이 계승하셔야죠. 폐하께서 부르셨사옵니까? 승상 아바마마께서는 조금 전에 승하하셨습니다. 폐하께서 승하하셨다니 무슨 말씀이신지. 승상, 고정하고 들으십시오. 폐하께서는 병환이 위중하셔서 낭야에서부터 신음하시다가 오늘 승하하시었습니다. 소실 승상은 폐하께서 병환 중에 계신 줄 몰랐으니 이런 불중이 어디 있겠사옵니까? 폐하! 승상, 소리를 낮추시고 콕을 그치십시오. 그게 무슨 소리요? 폐하께서 승하셨는데 국을 그치라니요? 폐하께서 승하하심은 함양에 도착할 때까지 비밀에 붙여야 합니다. 지금 폐하께서 승하하셨다는 것이 알려지면 진나라는 이 사구에서 멸망할 것입니다. 만국의 도적들이 이 행렬부터 저 부수져 달려들 것이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수행하고 있는 진나라 군사들도 냉정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함으로 함양성까지 비밀에 붙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촛불을 켜겠습니다. 촛불을 왜? 이것은 폐하께서 부소 공자에게 내리신 조칙이옵니다. 폐하께서는 병환이 무거워진 뒤 이 조칙을 쓰시고 옥새를 찍으시고 신에게 전달하라 하셨습니다. 절하십시오. 예. 폐하께서 조칙을 읽어보십시오. 장래에 참례하고 함양 내 무덤에 안장하여라. 아바마마의 이 조칙은 그렇습니다. 부소 공자님을 태자로 지명하신 것은 아니오나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조칙을 빨리 부소 공자께 보내야 합니다. 부소 공자께서 황제의 위를 승계하셔서 나라의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승상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선대의 승상이 다음 대에서도 승상의 자리를 유지하는 일은 고금을 통해 어느 나라에도 없었습니다. 부소 공자께서 황제가 되시면 몽염 장군이 승상이 되고 이사 승상은 무엇인가의 죄목을 뒤집어 쓰고 비참한 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족이 멸할 수도 있습니다. 승상께서는 예외일 거라는 자신이 있습니까? 나는 여섯 나라를 평정하는 전략을 세운 사람이고 통일 후에는 나라를 굳건히 통치할 수 있는 법을 만든 이 나라의 공신이요. 부소 공자님은 유학을 숭상하고 법가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증거 불명은 어떻게 하시자는 것이요? 승상께서는 여섯 나라를 평정한 전략을 세웠다고 하셨는데 그 군략도 진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에서 몽념을 따를 수 있습니까? 삼군을 이끌고 전공을 세우는 힘이 몽념과 비견할 수 있습니까? 또 천하 백성들의 신망은 어느 쪽이 우위에 있을까요? 증거 불명이 무엇이기에 그런 말을 하시오? 승상께서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시나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몽념이 뛰어나다면 다음 대의 승상은 몽념이 되고 승상은 주살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게 하는 길은 있습니다. 무엇이요? 그 길이라는 것이 승상께서 우리 모의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모의? 우리 세 사람이 폐하의 조칙을 다시 쓰는 것에 참여하는 모의이옵니다. 무엇이 조칙을 위조한다는 것이요? 폐하의 옥새도 소인이 늘 보관하고 있습니다. 함으로 조칙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계신 호해공자님을 태자로 책봉하신다는 조칙이고 또 하나의 조칙은 부소공자와 몽념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것으로 폐하께서 생존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 오늘 거기에 보내는 것입니다. 뭐요? 형님과 몽염을 죽이겠다는 것이요? 그럴 수가. 형님을 꼭 죽여야 합니까?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황제가 되실 폐하의 장자와 진나라 최고의 장군 몽염이 만백성의 민심을 등에 업고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함양으로 쳐들어와 보십시오. 폐하의 조칙으로 호해공자께서 황제가 되시어도 그 조칙은 물거품이 될 것이옵니다. 그러면 새 조칙을 쓰고 옥새를 찍겠습니다. 조칙은 절대로 거역할 수 없는 어명입니다. 두 분은 반드시
죽을 것이옵니다. 조고가 올량차 안에서 황제로 위장해 주렴 밖으로 손만 내밀어 내린 황제의 조칙을 가지고 북방 변경의 몽염장군 군용으로 사자는 쏜살같이 달려갔다. 폐하의 조칙이옵니다. 엎드려 받으십시오. 무소공자님과 몽영 장군에게 내리시는 조칙이옵니다. 공자님, 폐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사옵니까? 나와 몽염 장군은 자결하라시는 어명이요. 자결이라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봐라 사자. 예. 폐하께서 직접 너에게 내려주신 조칙이냐? 예. 공자님, 지금 뭘 하십니까? 아니 됩니다. 그 칼을 거두십시오. 어명이니 죽어야지요. 공자님께서 무슨 죄를 지으셨습니까? 장차 진나라의 황제가 되실 공자님에게 자결을 명하시다니. 이것은 무언가 잘못된 일인 것 같습니다. 공자님과 소인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음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조칙은 어필이고 어명이요. 여기에 무슨 음모가? 어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늘 조고가 어명을 대필하지 않습니까? 나는 황제의 아들이니 아버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소. 부소 공자님! 장군께서는 어명을 거역하십니까?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사자는 나를 잡아 함양성으로 데리고 가거라. 폐하를 배웁고 간언을 하기 위함이다. 삼경과 오대부에게 자문을 구하시어 국정을 살피시는 것이 성왕의 도리이며 모든 백성을 위해서도 도리를 따르시라고 간언을 한 뒤에 죽기 위함이야. 사자는 조칙에 따른 장군의 죽음을 확인하는 의무뿐입니다. 나의 죄는 죽음 마땅하다. 장성을 만열이나 쌓으면서 치맥을 끊었으니 어찌 천벌을 모면할 수 있겠는가. 이 독주를 마시고 죽으리. 이세 황제가 등극하니 황제 나이 21살이었다. 조고에게 낭중령이란 벼슬을 내려 나랏일을 좌지우지하게 했다. 그래서 이세 황제는 조고의 꼭두각시로 전락해 재위 3년간의 다스림은 혹독하고 가렴주가 시황제 시대를 능가했다. 이세 황제의 나날은 부궁들 치마폭에 쌓이거나 밤낮으로 환락의 연회에 파묻혀 사는 일이었다. 자, 내 팔베개로 눕거라. 중신들이 부중을 장악하고 있는 조고를 따르지 않고 모반을 도모하고 있다니, 아휴, 애신들을 모두 죽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폐하, 나란 군현의 수령들 중에는 중신들과 기맥이 닿은 자들이 있어 그들도 모반에 가담할 것이라고 하니 죽여야 하지 않겠느냐. 폐하께선 낭중령 조고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조고의 말을 믿지 않으면 누구의 말을 믿겠느냐. 짐을 섬기는 충신이 조고밖에 없으니. 폐하, 모반의 괴수가 승상이사라고 하는구나. 조고는 지금 이사를 잡아가두고 추달하고 있는데 그도 조만간에 죽이겠지 뭐. 폐하, 어찌 이런... 자,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하고 후궁은 후궁답게 나라의 정사에는 귀를 닫고 오로지 나를 기쁘게 하는 일에만 마음을 써야 하지 않겠니?
공자와 황족 중신들 사이에서 이세 황제 즉위에 비밀이 있다는 쑥덕공론이 돌았다. 함양궁궐 안에 이 공기를 예민한 후각으로 감지한 조고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상을 만들어 법에 따라 처단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이세 황제가 선제 시황제의 후궁이던 옥빈의 처소에 왔다. 폐하께서 어인일로 오시었소. 옥빈께 할 말이 있어 왔소이다. 앉으시지요. 폐하께서 무슨 일로 오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아? 아시는군. 폐하께서는 선제의 후궁들에게 사약을 하사하시고 자결하라는 명을 내리시고 계신데 저에게도 그 명을 내리려 오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것이 아니에요. 옥빈에게는 어찌하여 선제의 후궁 마마에게 죽임을 내리시는지요? 주군이 세상을 떠나면 그 안사람은 따라 죽는 습속이 있지 않소. 따라 죽는 것은 자기 의지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선제의 후궁은 폐하의 어머니인데 아들이 어찌 어미더러 죽으라는 명을 내릴 수가 있는지요? 옥빈에게는 그런 명을 내리지 않을 것이요. 어찌하여 나에게는 죽으라는 명을 내리지 않습니까? 옥빈은 천상에서 내려온 선녀이기 때문이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옥빈, 이리 좀 가까이 오시오. 가까이 오라니 그건 또 무슨 뜻입니까? 가까이 오지 않으면 내가 그쪽으로 가리다. 어찌 이러십니까? 에? 저리 비켜주시지요. 무슨 짓입니까? 어. 물러나시어요. 허참. 지문. 나는 옥빈을 내 후궁으로 삼으려 하오. 가당치도 않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선제의 후궁입니다. 선제의 후궁은 아까도 말했듯이 폐하의 모후나 같으신데 모후를 후궁으로 삼으시겠다니 천륜을 어기려 하십니까? 선제의 후궁이라도 내가 끌리는 여인이면 누구든 후궁으로 삼을 수 있어요. 나는 이 나라의 황제예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황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해서 아버지의 후궁을 아들이 후궁으로 삼으려 하시고 아무런 죄도 없는 폐하의 형제자매인 12공자님과 10명의 공녀님을 죽였습니까? 폐하는 그렇게 천지분간을 못하시고 폐륜무도한 짓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들이 제 위에 있는 나를 끌어내리려는 모반을 꾀했기 때문에 죽인 것이오. 함양성에는 공자님, 공녀님 가족을 비롯해 황족과 조정 대신들의 가족과 일가 친척들이 태반이나 살고 있던 도읍인데 그 사람들을 모두 죽여 함양성은 지금 인적이 드물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반역에 가담했습니까? 이 역적은 삼족, 구족까지 다 죽여야 하는 것이오. 선제께서 천하통일을 이룩하신 진나라인데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 눈이 뒤집힌 만고의 대역적 조고의 농간에 폐하는 노란하고 있습니다. 조나라 출신의 환관 조고가 나라의 제목들을 싹 쓸어내고 진나라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폐하도 죽일 것입니다. 뭐라고? 인연을 끊어내서 당장 목을 쳐라! 출연 송도영, 최상기, 이윤현, 김일, 윤성애, 이상훈. 해설 박일, 극본 이관석, 음악 이춘화, 기술 강성민, 연출 박건삼, 유철민. SBS 러브 FM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 오늘은 사마천의 사기 6번째 시간 함께 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사기 7번째 시간이 방송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와 함께합니다.